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선사와 초대형 유조선 관련된 매각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VLCC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을 하나오션이 건조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금일 시간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해운주에 대한 분석을 좀 드리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대한해운의 차별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운임지수도 영향을 받지만 그것보다 실적주로 분류가 되면서 해운주 중에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면 이 대한해운의 주가도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111% 이상 증가한 이 모습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현재 운임비 자체는 다소 좀 꺾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재차 반등, 이 변곡점을 보여주면서 이 재차 상승 가능한지까지 금일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 가져왔습니다. SM 대한해운이 사우디 국영선사와 이 초대형 유조선 4척에 대한 매각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죠. 이 디테일한 부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대한해운이 내놓은 이 VLCC가 이 SM 화이트 웨일이라고 하는데 1호부터 뭐 2호까지 총 4척이 있습니다. SM 비너스 2호까지 해서 총 4척인데 이 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에 하나오션이 건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오션과 또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방산 두 가지 부분에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나오기 때문에 해운주가 이 시장의 리스크가 반영이 될 때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의 주가 상승의 경로가 한 가지 더 생겼다. 하나오션 관련된 뭐 건조 계약이나 이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 대한해운의 주가 역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이익 측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267억 원을 기록을 했다. 뭐 전년 대비 111.7%가 증가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투입된 이 LNG 있죠. 에카 천연가스 운반선의 이 두 척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적이 증가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LNG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선 관련된 분석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IMO에서 이 친환경으로 산업을 아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중간 단계가 바로 LNG이기 때문에 LNG 물동량 증가하고 이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 부분이 이 대한해운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 실적 역시 강한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해운주 중에서 이 대한해운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관련된 기사도 나와주고 있는데 뭐 HMM뿐만 아니라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운임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율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시장의 리스크가 작용이 되죠. 왜냐하면 자금이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운주는 이 호재성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비디아 지표 발틱 운임지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분명히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번 주를 좀 내용을 보게 되면 10%가량 하락한 채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방 모멘텀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세를 보더라도 철광석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뭐 중국의 소매 판매나 제조업 지표를 보더라도 수치 자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경기 회복세 혹은 확장 국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도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광석
이 수요 자체, 이 철강소 물동 물량 자체 이 부분이 결국에는 발틱 운유 지수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강소 가격의 반등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78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를 사실 해운주의 비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감소해야지 이 재무적인 측면,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용이 감소하면 주가는 원래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유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운임비도 상승을 하니까 유가가 상승할 때 이 해운주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에 이 부분은 이 리스크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제는 유가가 상승해도 해운주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운임비 때문이다라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세계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와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란 밑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이란이 선포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역시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의 리스크가 또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임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해운주의 주가는 고공행진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정세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차차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조금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급 동향을 봤을 때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죠. 그래서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의 강한 매집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에 뭐 업황의 강세에 더불어서 대한해운 자체의 단독적인 이슈인 실적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집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 5월 20일과 5월 17일 경향에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집세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에는 연기금의 매집세로의 전환점이 좀 보여주어야 대한해운 주가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7월 8월 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 전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강하게 뛰면 운임비도 재차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도약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시기에 맞물려서 연기금의 매집세도 좀 나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트적인 흐름세 보려고 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4월 18일 이후부터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제가 가장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실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함께 대한해운의 실적 간단하게만 체크를 좀 해보면, 연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PS와 BPS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배가량 상승을 해주고, BPS도 마찬가지입니다. EPS가 증가하면서 주당 순 자산 가치도 증가를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BPS가 5,500원인데 현재 주가의 흐름세와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조금 더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가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조정세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21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에는 결국에 7월 8월 전당대회 전에 시장의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때 운임비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의해서 대한해운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금 재차 주가의 강한 상승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